오늘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로 3대 주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로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어제 시장 방향성 판단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지 좀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최근 주식시장을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주 단순한데요. 여기서 주식시장이 6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일단 일정 부분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잡힐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하면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과정 중에 인플레이션이 살짝 약해지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정점을 찍는 조짐이. 그런데 이 넘어가면서 이 시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나 이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것들을 둔화시키지 않고 좀 빨리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와서 한번 세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실제로 경제 지표를 봤더니 물가 지수가 반등하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려 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압력 정점 이슈를 타고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실제 지표가 CPI 지수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됐다면 여기서 추세를 타고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고,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CPI 지수가 하루 한 달 꺾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던 게 반등한 걸로 이제 반등한 거죠.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깨졌고, 여기서 사실 정말 좋은 시나리오였다면 여기서 꺾이질 않고 더 올라간 다음에 이 시점 언저리에 있을 때 지금 다 털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CPI뿐만 아니라 3분기에 기업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좀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것까지 이어서 이제 털고 나왔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그 중간에 CPI 지수가 한번 반등을 보이면서 그 시나리오는 깨진 상황에서 다시 밀려 올라왔는데, 지금은 시장이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질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 다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경제 지표가 왕창 깨지는 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향성 타진을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장기적으로야 내년에 경기 수축이 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 소프트 랜딩 갈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준금리를 보면 일단 0.5포인트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4.5까지 올라가 있는데 최대치가 이 정도 수준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5.25가 최대치였고요. 그 이전에 IT 버블 터지기 전에는 6.5%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상당 기간 자금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금이 돌지는 않았어요. 시장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게 미국의 M1 통화 유통 속도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통화 유통 속도가 일정 부분 오르내림을 계속 지속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서 이 이전에는 기준금리 인하만 했었거든요. 이 통화 유통 속도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게 시장에 있는 돈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점점점 그게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도는 행위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쓸데없는 돈이 시장에 많이 녹아나 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기도 했고, 주식시장의 버블도 마찬가지고. 그 자금을 푸는 게 시장에서 경제 시스템에서 제대로 맞물려 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하튼 그래서 기준금리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일보 정상원 기자께서 올리신 15일자 기사인데, 이제 0.5% 올렸는데 파월은 아직 불충분하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아랫방향으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한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점도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9월 21일 날 점도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대부분 5%를 넘지 않은 5% 밑단에서 있을 거라고 점도표가 나왔는데, 요번에 점도표를 보면 5% 밑단에 있는 거 2명밖에 안 돼요. 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많게는 5.75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 대부분은 5.25가 많다. 5.5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 2월 달에 기준금리 올릴 때 0.25 정도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거나,
0.5를 또 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2월 달 기준금리 인상은 0.5는 아니고 0.25에서 한 번 더 상황을 보고 더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25를 두 번 올리거나 아니면 0.2 한 번 올리거나 내년도에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건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 바뀌겠죠.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장 밑단까지 내려온 게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요 시점 IT 버블 터지기 직전에 요 시점을 보면 실제로 이제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파란 겁니다. 요게 기준금리예요. 보시면 여기 3개월 국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것보다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면서 이 스프레드가 최종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들리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오고 있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은 지금 내려오지는 않고 있고 횡보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근데 향후에 기준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은 그 10년 국채 수익률은 최소한 5% 근접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스프레드를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벌리지는 못하고 옆으로 기거나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들려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급격하게 쭉 올라가겠느냐 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냐면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쪽에 환호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조금씩 강화될 거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에 모이는 쪽이 상대적으로 채권을 털고 나가는 쪽보다는 강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패턴은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것들은 녹록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선행지수가 파란색이거든요. 이 어디냐면 이거 어디 보자,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이렇게 해서 하강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잖아요. 동행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선행지수를 끌고 나가는 애들을 보면 여기서 지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영역에 있는 이게 10월 달에 최종 지표가 이겁니다. 이거 나머지 6개월 누계치거든요. 요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인 건데 여기 보시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파이낸셜 쪽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 파이낸셜 쪽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일드 커브예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느린 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 스프레드가 대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자 마진이 남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패턴 쪽에 있는데 이렇게 스프레드가 좀 벌어져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긍정적이냐? 그건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금융 이외 섹터에서 놓고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고 그나마 하나 주문 잔고 정도가 긍정적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0월 탈지는 그렇지도 않아요. 6개월치 누적치보다 쭉 점점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이거든요. 미국도 이제 내려오다가 이건 GDP네. GDP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고 후행 지표입니다. GDP는. LEI는 밑으로 이제 꺾고 있죠, 계속. 근데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게 이 금융 쪽에 있는 거죠, 금융 쪽에. 물론 여기 이쪽에서도 있습니다. 남파이낸셜 쪽에도.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금융 쪽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 여기도 스프레드 쪽이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안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업 신규 주문이 그나마 이제 소비자 쪽에서 조금 일정 부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이동 평균선하고 실업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업수당 이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그나마 조금 그다음에 제품 제조업 중에서 소비자 제품의 신규 주문이 약간 있다는 거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그 선행지수 계속 아래로 꽂고 있죠. 이거 GDP입니다.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리얼 GDP인데 꽂고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 쪽에 장단기 금리 관련된 대출 이런 부분 정도 이외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깡통이죠. 여기 뭐 긍정적으로 그나마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류하고 운송 관련된 기계 부품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때문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나머지 영역은 다 깡통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소비자 기대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최근에 그 코로나 저기 하고 나서 확진자 수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춘제 뭐 이런 게 지나고 나서야 뭔가 좀 잠잠해지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 2월 달 1월, 2월 뭐 이 정도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 3대 축인 유럽, 미국, 일본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깡통은 맞다. 그냥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우리 산업활동 동향인데 산업활동 동향에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약간 머리가 둔화되고 있고 선행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서 나오는 보도로 보면 우리나라는 둘 다 떨어지고 있고요. 선행하고 동행이 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안 좋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고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난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긍정적인 거거든요. 최종치가 지금 재고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전 영역이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향후의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연말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연말에 산타레일이 아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실적이 그렇게 별로 뭐 녹록치 않았는데 물가 상승률도 뛰어넘지 못하는 판매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그럼 산타랠리가 과연 있겠느냐? 연말에 폭발적인 소비가 있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고 결과적으로 내년 초에 실적 발표 시즌 때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장이 그걸 반영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판단, 그러니까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시장 자체, 주식시장 자체는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급격히 내릴 수 있는 이슈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 보시면 팩셋에 나온 2023년도에 기업 이익과 관련된 건데 뭐 소비자 관련된 축이 그나마 이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5.5% 성장률 2023년도에 5.5% 성장률을 볼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이게 6월 30일 날은 9.6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날은 8.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익 성장률이.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서는 주식 시장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의 근본적인 생각이고요. 요번 연말까지의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 좀 더 올라갈지 안 내려갈지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 추세적으로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내년에 일단 실적 장세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번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보여드렸지만 대출 시장에서는 자금 경색이 생기고 있는 게 이미 맞아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자본시장, 채권 발행하는 이 자본시장 안에서는 아직 그런 금융 경색이나 자금 경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김진태 그 지사가 만들었던 그런 어떤 충격이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 시장이나 이런 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소비자 대출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가 있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적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전이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어제 댓글에 미국은 계속적으로 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될까요?라고 이제 우리나라 해고가 없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댓글에 제가 달아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함부로 근로기준법 때문에 해고를 할 수가 없어서 희망퇴직, 명퇴 가지고 해고 조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뉴스 보도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체질 개선, 뭐 유통, 희망퇴직 계속 나오고 있죠. 3, 40대 공포 이게 통상적으로는 한 50대 정도는 돼야만 희망퇴직을 했는데 여기 보면 30대에도 지금 희망퇴직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얼어붙는다는 얘기는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앞에서 보여드린 경제 지표도 깡통인데 여기에 이렇게 고용 지표까지 이제 깡통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경제 지표는 더 차가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이 저점을 찍으러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12월 말까지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 내려오는 방향을 아직 꺾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꺾일 거냐.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조정받으면 이게 다시 꺾이면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 상당히 높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 패턴이. 그래서 이 금값도 올라가는 게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금값도. 그래서 주식시장 조정이 일어나는 시간, 그 시기가 결과적으로 이제 금값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방향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약간 눅눅하지는 않은데 그럴 가능성이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그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낮아요.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의 움직임에 맞춰서 얘가 일정 부분 들리거나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이런 수준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경제 지표가 충격이 세면 얘는 오히려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지만 얘는 세차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